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개념 있는 경제생활. 자, 오늘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주제로 또 개념 있는 경제생활 한번 해볼까요? 네, 노후 대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음, 이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노후 대비냐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리 조금씩 놔야 되는 게 바로 노후 대비 연금 준비잖아요. 네. 네, 특히나 최근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노후를 고민하는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노후 대비, 노후 준비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50대에서 60대 정도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요즘에는 훨씬 낮아진 30대에서 40대까지도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들 하고 있고 심지어 네. 20대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요. 네, 네. 그만큼 다들 노후 준비, 연금저축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연금저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후 대비라고 해서 아마 또 귀가 쫑긋하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금 저축에 대해서 다들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걸 보면 저희가 연금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국민연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다들 내고는 있지만 물론 안 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 불신이랄까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국민연금에는. 네, 맞아요. 노후 준비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건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네. 이거 내가 100을 내면 100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야? 음. 50이라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불안감이 점점 생기는 상황들이 생기고 네. 또 기사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열심히 불입해도 수령할 수 없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음.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연금 저축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연금 저축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죠? 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령하실 때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낮은 장기 저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세금 절약까지 가능해서 이 재테크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세테크 수단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 음. 연금저축은 보통은 어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가, 그리고 만들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이 연금 저축을 어디서 가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그럼 상품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요. 네, 음.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네. 연금저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금저축 이 네 글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 연금저축인 거예요. 상품명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연금 보험이나 변액 연금이면 연금저축이 아니라 이제 유사하지만 다른 상품인 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이런 식으로 연금저축 네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 음.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 저축이라는 글자가 꼭 상품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일단 맞아요. 좀 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연금 저축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금저축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인데 네. 다만 아쉬운 건 2018년 이후로 요 상품군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쭉 운용을 하실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연금저축 펀드, 음.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네.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또 다양한 펀드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이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현금이랑 연금 펀드, ETF 이 세 가지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펀드의 성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펀드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당연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연금저축 펀드가 많이 각광을 받은 건 이렇게 저금리 기조의 금리가 그냥 고정이 돼 있으면 나중에 노후가 돼서 정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기조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물론 위험성은 좀 있지만 수익률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 펀드가 좀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연금저축 보험은 신탁이랑 펀드랑은 다르게 정기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동일한 금액을 납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럴듯한 말로는 공시 이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고 안정적인 운용이 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때 이 네. 연금저축의 장점이 세제 혜택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우리가 연금저축 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총 한도는 1,800만 원인데요. 네. 이제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세율은 16.5%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5,500만 원을 초과해서 소득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세율 13.2%가 적용돼서 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굳이 매달 불입하지 않으셔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 네, 나는 그래도 좀 꼬박꼬박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세제 혜택을 좀 염두하셔가지고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제 혜택이 가능하니까 네, 1년 스케줄로 생각하신다면 매달 한 34만 원 정도씩 이제 불입을 하신다면 요 최대 금액까지 맞춰서 불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도 되고 뭐 네. 갑자기 내가 성과급을 받았다거나 가외돈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냥 목돈으로 넣어도 되고 그거는 네, 이제 맞습니다. 4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제 혜택 고려해서 그렇게 하면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 저희 IRP랑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마 IRP도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상품 중에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네, 정말 많이 닮은 상품인데요. 네. 일단은 세액공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공통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앞서서 연금저축의 최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함께 쓰는 공통의 한도가 7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다 넣으셨다면 네. IRP에는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상품은 노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큰 목적이 같은 건데요. 이제 근거하고 있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IRP 가입할 때 이 가입 대상에서도 혹시 좀 차이가 나나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네. 이 IRP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 상품이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뭐 이렇게 일정치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소득만 있으면.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소득이 증빙만 가능하면은 IRP도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굳이 증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신 거죠. 네.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만약에 뭐 중도 인출을 하면 수수료를 물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네. 우리가 또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목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네, 이 중도 인출 면에서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유하다 요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음.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IRP,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될 때만 일부 중도 어. 인출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그 사유라 하면 대표적으로는 장기 요양, 음.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다만 중도 인출을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 다만 여기서도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그냥 변심에 의해서 중도 인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6.5%를 피할 수 없겠지만 네. 네, 법으로 정해놓은 일부 사유에 해당합니다라는 거를 서류로 증빙할 수 있다면 네. 이 수수료 역시도 우리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연금저축이랑 개인형 IRP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이 둘 중에 뭘 가입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가입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선택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저축 한도를 먼저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따지지 않는다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세제 혜택을 고려한다면 4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반면에 IRP는 최대로 따졌을 때는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음. 나는 저축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세제 혜택도 좀 중요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IRP가 좀 더 적합하실 음. 수 있고요. 네네. 반면에 이 중도 인출이 나는 좀 중요해. 사람 일이 음. 모르는 거니까 나는 언제든지 조금 편하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음.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우리가 어떤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가?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IRP랑 연금저축만 놓고 본다면 이게 음. 비교적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 그런 상품들을 많이 아. 이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네. IRP랑 연금저축 중에서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적합하실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가입할 때 새로운 은행보다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이런 상품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아,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프로모션처럼 해서 내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던 은행에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이 보통은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고객님 원래 주거래 고객이시군요. 이제 그렇다면 네. 저희 은행에서 연금저축까지 가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혜택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음.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 혹은 예금, 적금을 가입할 때 조금 더 얹어준다거나 아. 혹은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출을 받았을 때 네. 금리를 조금 깎아준다거나 요런 음. 것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미리 가입하시기 전에 한번 따져보시면 좋아요. 단순히 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던 은행을 이용하는 음. 게 더 이득일지 혹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뭐 하나라도 떡을 얹어준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유불리를 조금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께서도 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왠지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가로도 여쭤봤고요.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상품 이자 소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이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노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까지 염두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음. 보통은 우리가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어떤 것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우리는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전혀 내지 않고 미룰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음. 그럴듯한 말로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령대별로 세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55세 이상 70대 미만인 분들은 5.5%의 이자소득세를 내시고요. 네. 70세 이상 80세 미만이신 분들은 4.4%, 그리고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연금 저축을 오랫동안 갖고 계실수록 그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노후 기간, 노후 연령이 오래 되실수록, 나이가 많아지실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자 소득세까지 저희가 연령대별로 좀 다르다는 점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연금 저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였습니다.